자, 실질 자격 요건 경력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급직으로 갈 때는 이 전문 경력이 필요 없어. 나머지는 초급직으로 갈 때 세 개만 있으면 돼. 공용어, 영어 말고 하나 하면 더 좋고, 영어만 갖고도 돼. 그런데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유리하지. 영어 말고 하나를 더 하면 30% 어드밴티지가 있다. 국제기구 단기 경험 가능하면 석사를 가지면 좋다. 그래서 먼저 학위,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하면 외국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참 좋다. 자, 유엔의 8%만이 학사 학위 출신이고 나머지는 석박사 출신이다. 그런데 탑 유니버시티, 아이비리그 정도 대학 나오면은 대학만 나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석사 학위 정도 가는 게 좋다. 국제기구 선호전공, 인문사회계통은 70% 이상이야. 여러분 같이 인문계 하는 사람은 유엔에 많이 필요해요. 이공계보다 인문계가 많이 필요하다. 이공계는 30%. 국제기구 선호전공, 노랗게 색깔된 거는 국제기구 들어가기 아주 유리한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파랗게 된 거는 해볼 만한 전공. 심리학, 신문방송학은 불리하다. 말 갖고 먹고 사는 거고. 근데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석박사 막 공부 비리 해갖고 갔어. 주로 요 두 개 하면은 국제기구 가기 좋다. 영문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 가나? 김민주 학생. 흔들어. 김민주 학생 답변. 통번역 분야 모두 네이티브 스피커만 뽑는다. 그러니까 UN 6대 공용어를 하는 사람만 뽑아. 통번역.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불란서 말을 번역한다든지, 또는 아랍 사람이 영어를 번역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랍 네이티브 스피커를 뽑아. 우리나라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야.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안 뽑아준다. 여기까지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UN 6대 공용어 국가도 아니면서 가서 통번역을 한다고 들어가는 역사가 없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영어 전공은 학부 전공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필요한 학문이다. 교수도 사관학교 때 영어 영문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다른 전공을 해야 된다. 내가 사관학교 다닐 때 영어 전공을 안 했으면 난 국제에 못 갔어. 근데 대학원에 가서 다른 전공을 했어요. 영어는 기초도 알아요. 영어가 있어야 다른 걸 더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기구를 처음부터 대학만 나오고 가겠다면은 영어 공부는 따로 하고 다른 공부를 하면 돼요. 경제학을 해서 다른 걸 하면 돼요. 그러나 욕심내지 말고 대학 때는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공을 대학원에 하면 좋다. 국제기구 진출자 주료 해외파 할 수 있으면 해외 포션을 내줘라. 교수가 국제기구 지원할 때 이력서에 내가 해외에 발을 들이는 나라 수를 다 써라 한 것도 있어서. 왜? 국제기구는 멀티컬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환학생이라도 가고 가능하면 해외 포션을 넓혀야 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에 3년 정도 공부를 했든지 간에 취업을 했든지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 대학원 출신자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 전부가 아니야. 내가 뽑은 거는 한계가 있어. 내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국 대학, 대학원, 전문성과 직결, 누구도 대졸자를 전문이라고 하지 않음. 대학원 졸업은 되어야. 서울대 대졸자, 국제기구 진출자 57명 중 7명에 불과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도. 왜냐하면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특강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메일이 왔냐면, 교수님 열창하는 특강을 듣고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대. 뭐냐고 했더니 대학원을 나와야 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왜? 대학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대학원이 돼야 전문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국제기구 취업에 유리한 국내외 대학원, 해외 명문 대학원, 유엔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대학원, 국내 유명 대학원, 국제 대학원. 유엔에 간 사람의 80% 이상이 한국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대학원 가고 간 사람이 80%예요. 별거 없어. 여자들 보면은 한국의 연세대학이라든지 이런 딱 나오고 미국의 좋은 대학원 가고 거기 인턴십 하다가 창업직으로 가서 된 사람이 80%예요. 유명한 사람 다 그래. 이게 전 코스예요. 여러분들 대학은 한국에 나와도 괜찮아요. 대학원을 좋은 데로 가라. 교수가 얘기해주는 이런 대학원을 가라. 해외 명문 대학원 국제교육 취업에 대단히 유리하다. 반드시 못 넘을 산은 아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장학금을 이용해요. 장학금 설명해 줄게 조금 있다. 자, 미국의 5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미국의 대부분에 있어요. 파란 거. 국제기구 본부는 미국 동부와 유럽 지역에 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인턴십 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 해외 명문 대학을 별 3개, 그다음에 유엔과 특별한 관련 있는 대학 별들 이런 데 가면 좋다. 김민주 학생 어디 있어? 또 전화? 거기 있네. 아까 얘기했구나. 해외 대학에 가게 된다면 또는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것이 좋은가? 아까 김민주 학생 나왔는데 국제기구 취업에 활발한 미국 대학원, 국제기구 취업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학이고 명문 대학원은 콜롬비아,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터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sak스 교수는 얼마나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 이력서만 가지고도 추천서만 가지고 간대요. 예? 김용 월드뱅크 총재가 되는데도 이 사람 입김이 컸대요. 클린턴 미국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과 제프리 sak스 교수가 추천을 했다 그래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교수들이 많다. 유엔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라는 계속 개발을 연구한 사람. 미국 유학자 중 국제기구 진출 고위 대부분 이런 대학을 나온 거예요. 대개 초급직 진출자, 영국 임용대학 진출자들. 꼭 유학자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면은 유학을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가기 쉬워요. 공무원은 굉장히 정부간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하고 또 유엔 관련 기관하고 업무를 공유하는 기관이 많다. 그런 일을 찾아서 하고 인턴십 가다 보면 국제기구 가기 쉽다. 심지어는 대학원 안 나오고도 가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은 굉장히 유리하다. 또 공무원 근무하다 보면 국비로 유학을 보내는 거 있어요. 봉급 다 받아가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공무원 하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했다. 그리고 공무원 하면서 미국 유명 대학원 가면은 점수가 앞으로 다 받아준다. 공무원은 굉장히 유리하다. 공무원 출신자 주요 전공별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한 세계 유명 대학원. 경제학을 하면은 어느 기구에 근무할 수가 있고 경제학으로 국제기구 간 사람 이걸 다 소개할게요. 자 보십시오. 이 7대 전공으로 하면은 국제기구 가기 굉장히 유리하다. 랭킹 1위 경제학. 경제학은 유엔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경제학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경제학으로 간 사람, 경제학으로 하면은 경제학은 이런 대학에 가서 또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면은 IMF, IBRD, OECD,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그런 데 간다. 경제학 제일 많이 진출한 전공 분야다. 경제학으로 국제기구 진출자 28명. 내가 뽑은 것만 더 있지요. 나는 다 못 봐봤으니까. 여기 보면은 국제기구 직책은 뭐고 무슨 공부를 대학원 전공을 해서 국외 석사는 뭘 해서 갔다.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많죠. 28명. 경영학 다음에 경영학 이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데로 간다.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전공 분야. 이런 사람들. MBA 조금 다르죠. 경영학과 MBA 간 사람들. 개발학. 국제기구는 후진국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학을 하면 굉장히 국제기구 하기 쉬워. 그래서 개발학을 공부를 많이 해요. 이 개발학은 이런 데 가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미시간 주립대학 이런 데 개발학이 유명한데 이런 데 가서 장학금을 받아가고 돈이 남아갖고 집에도 보내준대요. 대학원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개발학으로 간 사람. 정치학 국제관계론 유명한 대학입니다. 대학원. 이런 데 가면 유엔 사무국 그럼
이런 UNHCR 이런 데 근무할 수가 있다. 정치학으로 국제교신투자 9명, 박진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서울대 정치학과, 에딘버러 언어 석사 쟁쟁하지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학으로 국제교신투자 많지요. 국제관계학. 법학으로 국제교신출한 사람 재밌죠? 법학으로 해가지고 재판관이 된 사람 송상영 서울대 법대 교수, 그 다음에 하버드 석박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콜롬비아 법학 석사, 캠브리지 법학 박사, 그 다음에 또 박성기 르완다 전범재판 재판관, 이 사람 조지 워싱턴대 법학 박사, 정창호 크루즈메즈 전범재판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과 석사, 사법고시 출신. 이거를 좀 비교해보면 송상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정윤준이 질문한 건데 국제재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류는 국내 대학 졸업 후 해외 탑 명문 대학 법학 석박사를 받아야 된다. 주류. 그 이후에 임용 대학원 교수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 경력 후 국제재판소 판사를 하는 것이 오리지널 코스다. 부류. 주류는 아니냐. 부류는 국내 대학 졸업 로스쿨 후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붙어갖고 하는 거지. 후 경력을 쌓아주고 가는 방법이 있다. 숫자로 보면 이 주류로 간 사람이 송상현, 백진현, 박성기 이런 사람은 오래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갔다. 왜? 재판관은 영어가 필수야. 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뽑힐 확률이 많다. 국내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아무리 국내 로스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3명이 딱 나오는데 부류는 1명이 딱 나와요. 자를 뽑은 데서. 네? 이만큼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은, 국제법을 다루는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말 하나의 뉘앙스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해외 탑 명문 대학원, 공공행정학 유명 대학원, 정책학, 반기문 사무총장 대표적인 사람, 공중위생학, 환경학으로 간 사람, 세계 식량기구와 세계 식량농업기구 전공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64개 직종이나 됩니다. 털이 아프네. WFP 소요 직종, 우리 진출한 사람, 기타 전공, 시간관계 생략.